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그러시죠.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미국장 이야기부터 하면서 또 시작을 할까요? 예, 강보합 시작을 했는데 장중에 하락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장 막판에 반등을 좀 했었고요. 근데 그 변동폭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의 주가도 보면은 보합과 전후로 큰 변동성이 없었던 하루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을 때는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오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제 경기 지표가 몇 가지 나왔는데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 뉴욕에서 뉴욕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게 10.8이 나왔는데 전월이 마이너스 24.6이었습니다. 0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예상도 마이너스 15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10.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너무 크죠, 갭이. 이렇게 그게 뭘 나타내는 짓이라고요? 그 제조업 경기? 예, 제조업 경기. 네, 제조업 경기. 아, 거기 이제 마이너스 뉴욕주에 10, 예. 마이너스 10을 예상을 했는데 예. 오히려 플러스 10이 나왔다고요. 연 기준으로. 예. 전월이 마이너스 24예요? 예. 와, 그럼 엄청 좋아진 근데 거네. 이제 가장 크게 이렇게 있었던 건 신규 주문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신규 주문이. 그래서 네. 기대감이 좀 있었던 그런 지표가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전미 주택 시장 지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전월에 44였는데 45로 조금 올라왔어요. 이건 50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좀 올라온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보합권 시작하면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이제 찰수합 실적 이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찰수합은 온라인 증권사예요. 그런데 네. 지난번에 그 SBB 파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대주주가 찰수합의 주식을 내다 파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리고 예단 매진이 많은 그런 은행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금 이출 사건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예금이 11%나 감소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근데 순이익이 예상 상회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3%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금이 감소되고 대손 충당금 증가에도 이익이 증가하면서 좀 안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기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좀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다시 뭐 이런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폭은 크지는 않습니다. 뭐 그냥 소폭 상승 정도에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와 상승했을 때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아침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보합 정도 빠졌는데 그 이상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개별 종목별로만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 다시 상승하기 시작을 해서 코스피는 0.17%, 코스닥 0.63% 그나마 이렇게 올라왔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네. 하나는 외국인들이 아침 시작하자마자 한 1,500억 이상 좀 매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끝나고 나서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168억 매도로 마감됐거든요. 오후 2시 넘어서 외국인들이 다시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매도한 건 그저 있었겠죠. 다시 사면서 이게 순매매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시 사면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 그 매수에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2차 전지의 종목들도 몇몇 종목들이 다시 네.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좀 왜 보였습니다. 샀는지가 나왔나요, 혹시? 왜 사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죠. 어제는 그런 큰 이벤트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종목별로 샀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네. 하고 있고요. 특징적인 것은 그동안에 강세 쏠림이 있었던 섹터는 전체적으로 약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각자 플레이로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냥 개별 종목 각자 플로 섹터별로 같이 안 움직인다는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제 강세를 보였던 섹터는 철강, 비철금속 상사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었거나 저평가되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고,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일단 뉴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철강이나 상사주에 대해서는 이제 이유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스코 그룹주가 어저께 다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끌고 올라가면서 개인 매수 그쪽으로 가죠 지금. 예, 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제약바이오가 지금 미국 암학회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 전에 지금 한 2, 3주 동안 상대적으로 좋았어요. 근데 지금 암학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재료 소진의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 역시도 같이 다 빠지는 건 아니고요.
뭐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빠지는 건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빠지고 그래서 각자 플레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도 큰 폭 등락이 없죠. 그러면서 종목별 각자 플레이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국의 산업 생산 및 소매 판매 그리고 1분기 GDP가 발표되는데 호전될 거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 모터쇼가 있고요. 오늘 골드만삭스와 BOA,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부터 5월 첫째 주까지 그러니까 한 2주, 3주 동안 본격적인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당분간 빅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저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슈별로 등락을 하되 그 등락폭은 좀 작게 나타나고 있는데 기업 실적이 발표되면 그 종목 등락에 따라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좀 드리면요. 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30개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다우존스 30개 얘기하듯이 나스닥도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나스닥 100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S&P 500 뒤에 500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니케이 225 225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화면 보시는 거는요. 나스닥 100이에요. 나스닥 100의 시가총액 비중인데요.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1위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바뀌었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12.5%로 1위고요. 애플 위에요 지금? 애플 지금 바뀌었어요. 애플이 떨어지면서. 시총이 더 많다는 예,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 아니 그다음에- 애플이 차이나게 1등 아니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하죠. 지금 보면 12.57, 그러니까, 예. 12.43이고요. 야.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버티고 있었고 애플은 좀 떨어졌다 올라왔지 네네네네. 않습니까? 네. 그리고 테슬라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파벳, 그 다음에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이렇게거든요. 이 7개 종목이 영어로 이렇게 써 있죠.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얘들이 실적 발표가 나면서 얘들이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우리 이거 경험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넷플릭스 급락했을 때 막 19% 급락했을 때 시장 막 급격하게 네네네. 하락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들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등락폭에 따라서 시장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연동해서 우리 시장에도 한번 이제 왜 우려가 나오는가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 시장에도 지금 2차 전지가 시가총액이 높은 쪽으로 갔잖아요. 과거에는 반도체와 바이오가 있었고 제약 바이오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거기 2차 전지가 올라섰지 않습니까? 제약 바이오는 뒤로 갔고요. 네. 제약 바이오만 간 게 아니군요. 2차 전지가 1위니까 지금 2차 전지 1위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 1위 상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있고 그 밑에가 반도체고요. 예, 뭐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여전히 뭐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올라온 게 없어요. 그리고 뭐 바이오도 그런 건 있는데 이제 2차 전지가 단기 급등을 좀 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2차 전지에 기대감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미국 시장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시장에도 2차 전지의 종목들이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흔들리면 시장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쪽에 움직인 것하고 우리 기업들이 시가총액 특히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하고 좀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들은 이 시가총액의 비중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거나 빠지거나 또 빠지더라도 그렇게 좀 약하게 빠지거나 또는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전체 매출이나 이런 게 그 소위 말하는 변동성 편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특징을 좀 갖냐면은 특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특히 코스닥은요. 코스닥 10위부터 1, 2, 3위는 뭐 왔다 갔다 좀 하면서 크게 한 어떤 대세를 이루면서 좀 가긴 하는데 네.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뭐 시가총액 한 5위, 뭐 6위 이런 데 있다가 시가총액 30위 아래로 막 떨어지거나 예. 저 뒤에 있던 게 18, 네. 10위도 올라오고 막 그래요. 네, 그런 변동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걱정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경계심은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코스닥 지금 말씀 나눴으니까 드렸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은 여전히 강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계 심리는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2차 전지의 수급 또 순환매가 일어나는지 요 보는 것이고요. 코스피는 실적 발표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2,500포인트 지지 여부를 확인하겠죠.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같이 이렇게 얘기들 좀 해보면 저 빨간 것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이고 종목별로는 강세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있는 그대로 보긴 봐요. 그런데 난이도는 점차 어려워지는 좀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섹터별로 같이 움직이지 않고 같은 섹터에서도 좀 따로 움직이는 특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섹터가
며칠 연속으로 가지 않고 요즘에는 그전에는 쭉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루 이틀 올랐다가 얘는 빠지고 다른 게 또 오르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있어서 예. 좀 어려워지고 있는 시장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실적 시즌에는 종목 잔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종목을 바라보고 가는 것은 분명히 맞고 그래서 전체 매크로의 시황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수급 그리고 차트 그리고 흐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는 이제 약간 트레이딩 영역에 갔다 이런 표현들을 좀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로이터 뉴스인데요. 지금 G7 기후 에너지 환경 장관 회의가 있죠. 어제도 한번 뉴스를 말씀드렸는데요. 태양광과 해상 풍력 확대에 합의했다. 그걸 공동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 기준으로 볼 때 지금 현재 2022년 누적 설치량 대비 태양광은 3배, 해상 풍력은 7배 정도로 확대하겠다라는 합의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풍력도 움직였죠.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와 그 웨스팅하우스의 그 원전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원전 분쟁의 해결 고민이 된다. 그래서 어제 원전 관련주도 올랐습니다. 요즘에 뉴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떤 분쟁이 있었냐면 상호 지식 재산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은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설계 원천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 지식 재산권을 일정 비율을 인정한다. 대신 너희들은 우리 한수원이 해외로 원전 수출하는데 지원해라. 이렇게 합의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측 합의에 따라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구체적 지분 비율은 현재 돈이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어제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뉴스에 따라서 움직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회장이 방한했다는 거예요. 17일부터 22일까지 방한이고요. 그래서 현대로템, 하나이로 그리고 카이 등을 방문하는데 기존 수주를 상황을 점검하러 왔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추가 계약 논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여기 관련 종목들도 어제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완전히 뉴스나 이슈에 따라서 개별 종목장이에요. 그러니까요. 개별 종목장입니다. 그렇게 이런 뉴스에 굉장히 예민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4번, 5번, 6번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애플이 골드만삭스와 연계해서 신용카드 런칭했습니다. 3년 네. 전에 그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원래 앱에서 계정을 설정하는데 요번에 작년 10월에 이거 저축계좌 한다라고 했는데 6개월 만에 드디어 저축계좌를 출시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 4.15%. 미국에서 연 4.15%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미국은 보통 예금 이자가 안 주죠, 안 줘. 안 주죠. 0.3 평균이 네. 0.3인가 0.35가 그렇다고 합니다. 계좌 유지 수수료 내야 될 걸요. 예, 이건 수수료도 없고 수수료도 없고 네. 연 4.15%를 준다는 거예요. 하루만 거기에다 맡겨도? 예? 하루만 맡겨도? 연으로. 그리고 애플 카드 사용할 때 리워드가 발생하잖아요. 네. 리워드를 캐시로 계좌에 입금을 해가지고 재테크를 해라.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업계에 굉장히 큰 반향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국가에서 하냐 외부 국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북미, 미국 지역에서 지금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이런 뉴스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 것 같고 이거에 관련된 거 분명히 오늘 또 테마가 움직이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애플이 이번에는 4월 말에 하지 않고 5월 첫 주에 실적 발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1분기 글로벌 전체 매출은 좀 감소하는 걸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인도 매출은 50% 급증했다고 합니다. 1분기 매출이 약 60억 달러인데 전년 동기 41억 달러니까 50% 증가했어요. 생산량도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애플 스마트폰 사용자 중에서 애플 아이폰 사용자는 4%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은 수요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그리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관심이 있는 건 왜 그러냐면 중국 국민들은 죄송합니다. 인도 국민들은 그 자국 폰들 저가 폰들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폰보다 더 많이 쓰는 거는 우리 갤럭시 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애플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도 공략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애플 관련해서 아까 아마 저 표 보여주신 거랑은 이제 조금 이제 아마 다른
기준으로 뭐 나눈 건가 싶긴 한데 그러니까 애플 시총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은 이제 좀 차이는 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애플이 우리 돈으로 3,450조쯤 되고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략 한 2,837조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나스닥 100 종목들은 뭐 또 다른 어떤 뭐 분류 체계나 아니요, 이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그러면은 아닌가요? 예. 요걸 이 분석을 한 음. 기준일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럴 수 기준일에 있을까요? 따라서 보통 이런 자료들이 나올 때 기준일이 네네. 적시에 지금 하지는 않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전 뭐 요랬어요. 제가 이제 그 날짜를 가지고 알았기 때문에 이제 네네네.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지금 현재 시총은 뭐 애플이 꽤 그래도 1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총 자체로만 보면. 그래요. 예, 네. 잘 짚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TSMC 실적 꺾였다는 뉴스는 아까 김프로님 네, 전해주셨잖아요. 말씀드렸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보여지고요. 뭐 내용은 아까 김프로님이 정해 주셨으니까 이제 요게 20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20일 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향후 가이던스를 내놓을 거 아니에요. 이 가이던스에 관심이 많고요. 지난번에 우리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그 반도체 감산 얘기들을 좀 하면서 그로부터 좀 올라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TSMC도 이번에 어떤 가이던스 그리고 어떤 커멘트가 나오는지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로봇 사업을 많이 지금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는 뉴스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 현대차, LG 등 대기업의 연이은 로봇 사업 행보, 그래서 M&A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로봇 사업의 또 다른 경제적 효과로 제조 현장의 효율화, 요거 이제 목적으로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기사에 나오는 걸 이제 캡처를 했는데요. 그 위에 나와 있는 거는 M&A 한 기업들이에요. M&A 한 기업들이 좀 나와 있고요. 밑에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 무슨 로봇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장이 캡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뭐 이쪽은 성장 사업으로서 뭐 2차 전지만큼이나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는 포스코 그룹의 동반 강세 진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따왔는데요. 제목을 어떻게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 어제 포스코 그룹이 전체적으로 올랐고 철강, 비철금속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각 보도들을 보면은 서로 다른 보도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보도를 하고 있냐면 중국의 철강 생산량 제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인해서 포스코 그룹주가 동반 급등했다라고 하는 신문이 있고요, 언론이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사업 확대로 그룹의 밸류를 재평가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거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가져왔냐면요. 여튼간에 이쪽으로 되든 저쪽으로 되든 지금 포스코 그룹은 호재성 재료에 지금 걸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이게 지금 포스코 그룹은 몇 개가 오른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오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거든요. 더불어서 좀 몇 가지 더 말씀 좀 드리면요. 어제 상사주도 많이 올랐거든요. 워렌 버펫이 일본의 상사주를 샀다 이런 표현을 한번 김보름 전해주신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요. 우리나라 상사주들 요즘에 좀 급등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상사주들이 급등하는 이면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지금 오르는 이면의 재료는 2차 전지 소재입니다. 소재들. 소재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광물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재 상사주들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에 셀 오르고 그리고 양재, 음극재 오르고 뭐 전체적으로 오르다가 또 장비도 오르고 부품도 오르고 이러다가 요즘에 이렇게 뉴스들을 많이 보면은 중소 그 후반 기업들 중에 야, 우리도 2차 전지에 이런 사업을 해. 우리도 2차 전지에 이런 기술이 있어.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소재 사업을 할 수 있는 상사주들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2차 전지라는 큰 성장 산업 속에서 각 기업들이 거기에 연동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또 재평가를 받는 기업이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그냥 올라오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주목들을 보시면서 과거 전에는 얼마 전만 해도 지금 2차 전지가 1월부터 올라와서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지금 2차 전지 관련 ETF가 2배 이상 났더라고요. ETF가.
보니까 각 이차전지 ETF는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한 2배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있다 보니 뭐 우려의 목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팝업 효과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최초에 올랐을 때는 동반해서 올랐고 그리고 확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주변주들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신경 써서 골라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 써서 골라야 돼.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원래 신경 써서 골랐는데 잘 안 됐다. 자, 우리 박병희 시장님과 함께 네. 오늘 아침 시행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 정리하고요.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매일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